자, 다음 주제는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말렸죠. 지금 코로나19 특히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하다. 그러나 집회는 강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여의도에서 할 예정인데 장소를 바꿔서 도심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8,000명 도심 집회 강행했다. 서울시 감염병법 위반으로 전원 고발. 여의도 마키자 종로에 모였다. 거리두기 안 지키는 경우도 보였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 무강용이다.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멤버 전국차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로 이 세상을 바로잡읍시다. 잠잠해지면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도 되지만 지금 아주 위험한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민주노총 도심 집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평가들 담고 있죠. 중앙일보는 인용을 통해서 집회도 내로남불이냐, 정부 태도가 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향신문은 전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야구장은 풀어놓고 거리는 왜 막나, 이런 얘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기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보수 집회엔 살인자라던 청와대, 민주노총 지휘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를 다시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살인자 표현에 논란이 됐다. 청와대, 민주노총 방역 무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집회도 내로남불이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죠. 국민 생명권이 우선이다. 또 반면에 공연 야구장은 풀어놓고 거리는 왜 막나, 이 목소리를 제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도심 집회 강행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래쪽 가면은요,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물어야 참가자 수사 착수했다. 그리고 노동계 목소리를 적고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도 제한이 없다. 이거 형평성 문제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신문 연속해서 봤고요. 패널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윤경호 위원 요 순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이 이전에 작년 10월달 있었던 개천절 집회 내지 그다음에 8월달에 8.15 집회 때하고 입장이 똑같이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야구 공연장 등의 이런 것들은 방역 관련해서 더욱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풀어놓고 집회 시위 자유를 막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생업이고 생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별개 차원의 대상이고, 이 집시와 관련된 자유, 헌법상의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의 경우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더 절박하건 절박하지 않건 간에 그건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 어쨌든 집회 시위를 참가하거나 주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헌법적 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이 공공의 이익을 막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당국이 막는 정도도 똑같아야 된다. 이번에는 사실은 또 확산 일로에서 있었던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가 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예. 어쨌든 서울시와 경찰의 대응은 똑같이 엄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기지국 조회, 접속 조회까지도 했었거든요. 다른 데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기지국 접속 조회 같은 걸 하지 않고 듬성듬성 한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민노총 분들에게는 우리가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처벌받지 않아. 결정적 체증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아. 우리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좀 온화해. 이런 이제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법은 똑같이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집회와 방역 조치와의 상관관계를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역 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장에 가서 민노총에 방문해 가지고까지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게 되면 차량 집회로 돌리거나 이렇게 예. 변형된 집회 형태로 본인들의 어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도 안 보여요. 일종의 그 2m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으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교 의원께서는 뭐 두 가지 신문 연속해서 봤고요. 일단 전체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사태는 사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참 무책임했다. 그래서 제가 짓밟힌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공동체 의식조차도 사실은 외면을 한 거고요. 뭐 공연장이나 아니면 대형 쇼핑몰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같이 적용해달라. 그 미국의 연방 대법관의 판례들이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 어느 대법관 제가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내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제돼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노동계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집회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 얼마든지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뭐 델타 변이 뭐 등등의 여러 요인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강화해야 될 정도로 불안감이 커져 있는 지금 처지잖아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잡혔던 집회조차도 일단 보류를 하는 게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오히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태도였다. 그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억지로 집회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예. 그다음에 마스크 하나 썼다는 그것만으로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건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할 수 있는 예.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것이다. 작년 8.15 때 보수 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던 이유도 예. 바로 똑같은 잣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노총의 도심에서의 집회 강행은 이건 정말 무책임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상대에 대한 배려. 그 상대라는 건 바로 국민이고 공동체죠. 그거에 대한 배려를 무참히 더 짓밟아버리고 외면한 거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야권에서는 사실 왜 청와대와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통상적이라면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리죠.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죠. 뭐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100번 지당하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에 집회는 열렸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확산되거나 이러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일단 방역 당국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